오늘은 특별히 제가 셀프 시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오희정입니다. 네, 오늘 궁금한 건요. 체외 충격파가 궁금한데 그게 아픈 걸 참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통증이 많이 아픈가요? 체외 충격파 했을 때 정말 악소리 나게 아픈 그런 체외 충격파도 당연히 있어요. 특히 아프신 분들이 하면 지금 염증이 많이 있는 상태, 통증이 많이 유발된 상태의 체외 충격파를 쏘게 되면 안 그래도 통증 때문에 민감한 부위에 체외 충격파가 들어가니까 더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진단 목적으로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나는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다는 환자분들한테 체외 충격파를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다 보면 거기 아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 부위에다가 체외 충격파를 적용을 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조직을 재생해 주는 게 체외 충격파 치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면 아픈 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아프면 제가 안 아파요, 미용에 쓸 수 있어요 라고 말을 못 할 거잖아요. 그래서 통증에 사용하는 통증 치료용 체외 충격파가 아픈 경우는 있다. 그렇지만 그 통증의 정도를 에너지 레벨로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내가 견딜 수 있는 통증이면 조금 세게 받는 게 보통은 효과에서 이제 좋습니다. 에너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환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레벨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높여드릴까요? 하면 높여주세요 하다가 조금 내려주세요 해서 그 정도로 맞춰서 통증 치료를 하는 반면에 지금 내가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나는 그냥 미용적으로 피부 결 개선하고 싶고 리프팅을 좀 하고 싶고 예뻐지고 싶어요. 피부가 좀 쫀쫀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한테 아프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피부 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레벨은 그렇게 센 에너지 레벨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 아픈 분들은 이미 지금 통증 자체도 없고 염증 유발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면 안 아파요. 원래 체외 충격파는 건강한 조직에 했을 때 안 아프거든요. 어느 정도 그 재생 에너지 레벨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돌을 깨는 센 에너지 레벨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당연히 안 아파하시고, 근데 이제 단점을 굳이 찾자면 아프지 않은데 민감한 분들은 저는 치아가 좀 시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치아에 연결된 그런 신경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나가면은 치아가 시립니다. 찌릿찌릿 약간 이 치아 시린 분한테 바람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막 뭐가 아픈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턱이 아픈 분들이 어딘가 만났다. 그러면은 그 발통점이 딱 느껴져요. 그러면 여기 아파요 하면 미용치료 가다가 일부러 넣어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프지 않도록. 아픈 부위에다가 에너지를 넣으면 덜 아파지는 거니까. 그렇게도 사용을 하고, 또 피부가 좀 두꺼운 분들, 약간 피디님 같이 네. 살짝 두꺼운 분들은 제가 여기 지나갈 때 분명히 시려야 되는데 안 시리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전혀 느낌이 없이 안 시리다고 하시고 하나도 안 아프고 안 시리고 오히려 많이 시원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증이라든지 시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외 충격파 처음에 이제 미용 시술을 이제 하러 오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충격파 이름이 너무 좀 어감이 센데 아픈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셀프 시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너무 부끄러운데요. 이 셀프 시술은 사실 뭐 시술 전후를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제가 오늘 유튜브를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도 체외 충격파를 했거든요. 더 이상 변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먼저 체외 충격파를 하게 되면 매질, 이 충격파를 전달하기 위한 매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젤을 다 바르고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쪽만 이렇게 발라볼게요. 저는 오른쪽 얼굴이 조금 더 큰 편이라서 오른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래서 전 체외 충격파를 할 때 오른쪽 왼쪽 비대칭을 보통 처음에 다 사진을 찍어 놓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뭐 하악각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눈썹 리프팅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은 제 눈도 제가 40대 이제 중반 후 쪽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눈이 자꾸 저도 처져요. 이쪽 눈꺼풀이 내려오고 특히나 피곤하고 힘든 날 다음에 잠 잘 못 자고 하면은 눈도 많이 붓고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좀 무겁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눈썹 리프팅도 이쪽 라인에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눈가에 주름 있잖아요. 요런 부분도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요쪽 라인. 그래서 이쪽에 이제 잠깐 한다 하면 요 목도 좀 해야죠. 이중턱이 사실은 다 생기잖아요. 나이가 이제 40대 넘어가면 다 조금씩 처져요. 처지다 보니까 이중턱 라인, 이런 턱 라인도 같이 발라주고요. 목주름, 잔주름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바르는데 체외충격파가 목을 지나갈 때는 사실 기도 부분에선 기침이 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술자하고 환자하고 소통을 하면서 좀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유양돌기부 이쪽 끝 부위가 턱관절 환자들한테도 많이 아픈 부위인데 이쪽에 림프절이 뭉쳐 있고 유착이 되고 순환이 안 되면 여기도 많이 뭉치면서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승모근 뒤쪽을 풀어주면 이쪽 목 라인 가느다랗게 이제 목 라인을 좀 어깨선을 예쁘게 정리하고 싶다 하면 상부 승모근, 뒤통수 아프면 뒤쪽 후두부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 앞쪽만 살짝 보여드리면요. 이제 에너지 레벨은 환자분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히 조절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소리 들리시죠? 제가 아파 보이나요? 아니요. 전혀 안 아파 보이죠? 네. 안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아픈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거기에 에너지를 더 넣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통증 치료를 할 때는 이렇게 스태킹이라고 해서 처음에 스크리닝 하면서 아픈 데가 있는지를 찾고 환자분하고 찾고 그 다음에 아픈 부위를 찾았다 하면은 스태킹이라고 해서 그 통증 부분에다가 정지를 해서 에너지를 넣어주고 이제 환자분이 괜찮아요, 다 나았어요 하면은 또 움직여주고 하는 그런 기법을 쓰고요. 나는 안 아파요, 그냥 미용 목적이에요 하면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근막에 이완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런 특히 뒷부분들, 림프절이 뭉치기 쉬운 부분들 그리고 이중턱 그리고 목 아래쪽, 이쪽 이런 부분들이 다 천천히 풀어질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거죠. 사실 이걸 빨리빨리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해서 이 림프절 라인이랑 근막을 이완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위들이랑 같이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도 안 아파 보이죠? 네.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저는 대신에 민감해서 이 심부볼 부위 딱 요쯤에 오면은 우리 이신경이라고 있거든요. 멘탈 러브라고 해서 여기 딱 오면 저는 시립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피부가 두꺼운 분들은 별로 안 싫어하시고 싫어하는 분들은 이제 제가 저의 이제 다른 테크닉을 이용해서 덜 시리게 만들어 드리는 방법은 있는데 어쨌든 좀 시릴 수는 있다. 근데 그게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에요. 제 얼굴 표정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쪽에 넘어가면 또 윗부분에 치아가 좀 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뭐 참을만 한 정도고 여기가 얼굴이 많이 뭉치는 분들은 하시면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좀 굳어있던 게 풀리는 걸 환자분들이 느끼세요.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피부를 다 유지시켜주는 유지인대들이 이런 광대라든지 교근이라든지 하악각이라든지 이런 데 유지인대들이 있거든요. 유지인대들을 잘 잡아가면서 인대들을 튼튼하게 해주는 섬유아세포들이 재생할 수 있도록 그 부위에다가 에너지를 넣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부를 위로 여기가 힐리프팅 자입점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이렇게 끌어올려주면서 리프팅을 해주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붓기 빼주고 림프순환 촉진해주고 여기에서는 지방이라든지 불필요한 것들을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부분에 오면은 리가먼트, 인대들을 쫀쫀하게 해주고 눈가 쪽으로 가면 눈가 잔주름을 펴주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위로 리프팅을 하는 그런 효과를 주면서 눈썹 리프팅을 할 때는 이 눈썹 위에 이 안쪽에 있는 피부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쪽 리가먼트들 같이 끌어당겨줍니다. 지금 저 하나도 안 아파 보이잖아요. 안 아파요. 저도 아픈 거 그렇게 못 참습니다. 그래서 체외 충격파 미용이 아플까봐 걱정이신 분들한테 이걸 사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그냥 빠르겠다. 안 아파요라고 얘기해봤자 보통은 그래도 아픈 거 아니야? 근데 안 아픕니다. 원장님 그러면 체외 충격파를 받으면 네. 효과가 바로 올라오나요? 맞아요.
효과가 바로 있는데 저도 지금 효과가 바로 보이실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유튜브 촬영 전에 또 하고 다시 지금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뭐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좀 특히나 잘 붓는 분들 그리고 얼굴이 좀 많이 퉁퉁한 분들 이런 분들 PD님은 하면 바로 보일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바로 효과를 느끼는 분들은 보기에도 달라지고 환자분들이 사진에서 사실 다 안 당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진에서 그렇게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에도 환자분들은 세수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젤을 닦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닦아드리기도 하지만 만져보시고 세수하시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얼굴이 작아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좀 피부가 좀 두껍고 여기가 이제 불룩하고 정체된 분들은 그걸 바로 느끼시고 좀 이렇게 살이 많지 않은데 약간 처지는 분들도 집에 가서든 자고 일어나서든 이렇게 만져보면 피부가 쫀쫀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단순히 순환만 촉진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폐물만 배출해주고 순환만 촉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섬유화세포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그 반응이 일어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2주, 한 달 후에도 얘가 하고 나서 좋은 이유는 이 성장인자들이 분비하면서 섬유화세포를 촉진해서 콜라겐, 엘라스틴을 만드는 그런 DNA 수준, 세포 레벨 수준에서의 반응은 또 지연 반응이에요. 그래서 바로 보이는 건 지금 방금 붓기가 빠지고 림프순환이 돼서 바로 축소되는 효과도 있지만 시간이 2주, 한 달 지나서 나타나는 그런 효과도 또 있다. 그래서 바로도 알고 좀 지나서도 느껴지는 그런 아주 미용적으로 참 추천할 만한 그래서 요즘에 참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혹시 볼페임이나 그런 볼 꺼짐 그런 부작용은 없나요? 이 장비는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볼페임이나 볼꺼짐을 걱정하실 장비들은 하이프라고 해가지고 집중형 초음파 그래서 그런 울세라라든지 슈링크라든지 이런 라인들은 좀 내가 원치 않는 부위에 과하게 에너지가 조사됐을 때 볼페임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내가 일부러 볼페임을 만들겠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뭐 쏘지 않는 이상 그런 이슈는 아직까지는 저는 겪어보지 못했고 보통은 얘는 불필요한 걸 빼주기는 하는데 그 외에 내가 좀 처져 있는 리가먼트들 그리고 그런 부위를 좀 쫀쫀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통통하게 탱탱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볼페인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게 걱정이 되시면 그 부분을 피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통증 치료를 보통 또 많이 사용을 할 때 이 교근 부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도 볼페인 때문에 컴플레인을 받은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원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